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 요새 이 사건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영준 씨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장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 씨는 적발 당시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만취다 이런 느낌이 났다고 해요. 만취 운전의 경우에는 장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지금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희한하게 가장 낮다고 합니다. 자, 현행법에 빈틈이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두 분과 이 사건도 짚어보죠. 자, 변호사님, 장영준 씨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더라고요. 이 사건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장 씨는 지난 18일에 밤 10시 반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길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신원 확인과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더니 네. 이 당연히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고 심지어는 경찰을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서초경찰서는 장 씨를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입건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론가님, 이게 만취됐을 때 음주 측정하는 것보다 그냥 거부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거부하는 게 낫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처벌 수위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빈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인 건데요.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음주운전을 그냥 한 것보다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때 더 강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음주 측정에 다들 좀 응하고 예. 그걸 통해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법이 지금 돼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이상이냐 미만이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0.2% 미만인 경우에는 불응했을 때 어떤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가 조금 더 이제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점이면 정말 만취인데요. 그렇죠. 이게 상한선이 불응했을 때 좀 더 높기 때문에 0.2%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맞는데 근데 0.2% 이상에 만취했을 경우에는 상한선은 비슷합니다. 2년에서 5년. 이게 불응했을 때도 1년 이상, 그다음에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한선이 조금 더 높을 뿐이지 상한선은 같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차라리 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불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건 다 경찰이 따로 규명을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빈틈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불응하고 이후 전략을 세우는 게 합리적으로 좀 더 이득이 아니냐 이런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명백한 입법의 오류고 입법의 미비인데 이게 무슨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마 2018년 윤창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으실 텐데 그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이 당시 굉장히 여론이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예. 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처벌하는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때 하는 처벌 수위는 높였는데 네. 이번 사건처럼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때 처벌하는 수위는 그거는 개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못 봤나요? 네, 아마 이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형량 자체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형량이 나와서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개정을 해야 되고요. 또 추가로 음주 측정 거부를 했는데 인사사고를 했을 때도 음주운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라는 이런 조항도 아마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평론가님, 지금 장영준 씨가 노엘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노엘 방지법 얘기도 나온다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노엘 방지법이라고 하려면 일단 장영준 씨가 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좀 얻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질 필요는 있겠는데 아무튼 이제 일단은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거를 대표 발의했다, 예.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음주 측정을 불응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0.2%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는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를 좀 처벌 수위를 갖게 하자. 그래서 갖게 해가지고 최소한 음주 측정 거부를 했을 경우에
좀 이 음주운전으로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수위, 최고 처벌 수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법안을 개정을 하자라는 취지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민생 법안으로서 국회에서 이제 좀 빠르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치권의 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잘 처리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 어떤 빈 구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음주를 거부하는 게 더 낫냐, 측정하는 게 더 낫냐 이런 생각을 할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그 장영준 씨가 이겁니다. 2019년 9월에 일단 첫 번째 음주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면허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때 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거예요. 어떤 그 조치가 될까요? 그럼 이번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근데 집행유예 실효라는 게 있어서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으면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취소가 돼서 결국에는 처음에 선고됐던 그 형을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올 형에 플러스 저번에 나온 1년 6개월 더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경찰에서는 이 장 씨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것도 이제 합리적인 게 왜냐하면 지금 실형을 살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장 씨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사고 날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거든요. 아, 그럼 장제원 의원, 국회의원 아버지 둔 거 그 아버지의 힘 아니냐, 아빠 그 힘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조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두 번째 음주운전의 무면허까지 됐는데요. 이제 조치가 제대로 돼야겠죠. 그리고 예. 이제 잘못한 것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수사기관이나 또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자기 어떤 힘센 아버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어떤 그 배경을 믿고 좀 여러 가지로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준법 정신을 사실 본인이 이제 갖다 버린 거 아니냐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도의적인 어떤 그런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제원 의원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네. 점을 한 가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수사 상황에서 장영준 씨가 수사상의 어떤 특혜를 받게 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건 정말 어떤 법적 처벌이나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언론이나 이런 감시에 좀 눈길 그런 것들을 거두지 말아야겠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원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이제 그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그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바라고 어떤 압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얘기를 꼭 지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저런 말도 해줄 수 없는 지위의 사람이다라는 예. 네, 그러한 좀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비판 여론을 크게 만든 건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장영준 씨에게 지울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책임을 제대로 지우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의 논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니까 각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글이에요. 청원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장 씨가 그동안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죄가 있었고 두 번째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에 정말 많은 혐의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단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체는 음주운전 말고도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방해까지 있어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네. 재범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 형을 정할 때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번 사건 자체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전의 집행유예는 실효가 되고 그거에 합산해서 실형을 살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